안녕하세요. 점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찬 계절에 아무리 따뜻한 곳에 찾아 들어가도 견딜 수 없이 손발이 시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수족냉증이라는 건데요. 수족냉증 하면 사람들이 다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약재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홍삼, 그리고 계피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 외에 생강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겨울에 특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녹용 들어가 있는 거 먹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그 홍삼하고, 그러니까 인삼하고 꿀, 생지황 이런 거를 졸여가지고 만든 경옥고라는 거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열을 많이 내는 보양 약재거든요. 이런 것도 또 많이 드시고, 이렇게 녹용 좋은 거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좋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왠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수족냉증은요, 몸이 정말로 차가워서 찬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수족냉증인 사람들이 따뜻한 것을 반복적으로 먹었을 때 수족냉증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수족냉증의 원인은요, 놀랍게도 혈액순환 장애예요. 피가 안 도는 거죠. 혈관이 막힌 거죠. 혈관이 막혔다라는 거,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우리 온몸 구석구석의 그런 증상을 달고 따라오게 되는데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어려운 말로 협심증 혹은 더 심하면 심근경색 이렇게 가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 사람이 보통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혈관이 터져요. 그게 뇌출혈이잖아요. 위장 속에 출혈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피 속에 혈전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덩어리, 혈전, 이게 많아져서 그 혈전 덩어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뇌혈관, 이런 가느다란 혈관에 어디 딱 막히게 되면 그게 이제 뇌경색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혈전을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면은 이거 하나만 먹으면 혈전이 싹 녹아 없어진다, 그거는 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혈전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거든요. 혈전을 다 녹여 없애버리면 여러분 혈관이 다 터져요. 그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만든 정말로 과장된 영상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게 또 현대인들한테 문제가 되긴 해요. 지나친 혈전이 많이 생겨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혈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요법, 그런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라는 거예요. 혈관에 병이 생긴 거고, 혈액 자체가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느다란 혈관, 특히 자기 몸에 이렇게 말단 부위 있잖아요. 우리 심장에서 제일 먼 부위를 말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손끝, 발끝 이런 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등 이런 데가 또 굉장히 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체질인 거거든요. 등 그 부분이 특히나 뭔가가 잘못돼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말단 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부분에 혈관이 안 좋은 거죠. 그거를 이제 혈액순환 장애인지 모르고 그냥 내 몸이 차서 그런 줄 알고 뜨거운 약재를 이렇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뜨거운 걸 계속 먹으면 그 뜨거운 게 한쪽으로 더 쏠려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부분은 더 뜨겁고 차가운 부분은 더 차갑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피나 홍삼이나 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삼 이런 거를 너무 즐겨 드시는 거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반드시 홍삼, 계피, 꿀, 이렇게 녹용 이런 거는요, 반드시 휴약기가 있어야 되고요. 먹지 않는 기간이 훨씬 길어야 돼요. 인삼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인삼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홍삼 한 팩
2팩 정도 드시는 거 굉장히 그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일 그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이 위로 떠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열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 열을 위로 뜨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상열증을 가지고 있어요. 상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여러분 두통이고요, 어지럼증이고, 그 다음에 뭐 얼굴이 안면이 붉게 되는 거고, 뭐 천식이나 목구멍이 아픈 거나 구내염이나 코막힘이나 이런 것도 전부 상열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지러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지러운 게 열로 인해서 어지러운 것이 제 생각에는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한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전혀 몰랐는데 제가 만든 약 생기산 뭐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케어를 해봤잖아요. 그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질병군이 혈액순환 장애고요. 그 혈액순환 장애로 주는 것이 상열증이고, 위로만 열이 뜨는 것. 열이 한쪽으로 뜬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의 한 부류가 수족냉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인 사람들은 혈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순환을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생활요법을 하셔야 되는데, 생활요법 하면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뛰는 거 굉장히 좋고요. 좀 나이 든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가볍게 걷다가 뛰다가 뭐 너무 나이 들어서 나는 도저히 뛸 수 없다. 그러면 뛰는 신용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걷는데 뛰는 신용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걷는 것보다는 혈액순환 효과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정해놓고 한 40분 정도를 하시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피를 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 피만 잘 통해도, 그래서 열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이게 땀으로 빠지든지 순환만 잘 되어도요, 아토피 같은 것도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수족냉증의 가장 중요한 것,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걷는 거나 뛰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먹는 것으로는 뭐 홍삼, 계피 이런 거 말고요. 비타민C가 여러분 가장 좋아요. 비타민C. 비타민C가요, 신기하게 좋아요. 저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가 이 다리 한쪽, 이 종아리 한쪽 옆이 남의 살 같았던 적이 한 5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런 증상이 저한테 생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실인데 그 부분이 좀 감각이 무딘 것 같으면서 약간 심할 때는 알이면서, 그게 한겨울이 아니라 3월에서 5월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실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뭘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안이 땀이 차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5월이면 제법 덥잖아요. 근데 그 살이 시려서 거기다 스타킹을 신으면 또 땀이 나요. 제가 환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요, 한여름에도 그렇게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에어컨 바람이 여러분, 자동차, 그 다음에 버스, 전철 이런 데가 바로 에어컨이잖아요. 여름에 그 에어컨 내가 조절을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 고역스러웠다, 뭐 그런 분들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한 50%는 치료가 되더라고요. 많이가 어느 정도로 많이냐, 최소한 하루에 6,000ml고요. 제가 웬만하면 하루에 10,000ml 정도 드시라고 그래요.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제 다리 시림은 비타민C 먹고 그냥 해결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생기산 먹잖아요. 생기산 한 포에 비타민C를 한 2,000ml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저도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너무 머리를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갑자기 발이 시리고 다리가 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이렇게 가볍게 실내에서 뛰는 신용을 좀 하고 난 뒤에 생기산이랑 비타민C 2,000ml 정도를 딱 먹잖아요. 그럼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말짱하게 괜찮아져요. 또 제가 잘 썼던 방법이 족욕이었거든요. 사람들 예전에 그 반신욕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신욕은 잘못하면 갑자기
반신욕하고 일어났을 때 뺑 돌아요. 그래서 정말 거실에서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반신욕은 일단 욕조에 물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물이 아까워서라도 좀 오래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하체, 차가웠던 하체가 제대로 따뜻해지면서 그게 갑자기 그 열이 위로 확 올라가지고요. 일어남과 동시에 뺑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리가 차갑고 발이 차가운 사람도 흉중에는 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리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반신욕을 하면 보통 엉덩이 허리까지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이 위로 올라와 버리는 수가 있어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동이 같은 데 있잖아요. 따끈한 물을 받아서 종아리 발목 위에 한 종아리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발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잠자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냐? 발로는 피가 안 가고요. 머리로만 피가 몰려 있어서 이게 불이 켜져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전신의 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발을 따끈한 물에 담그면 발이 어떻게 돼요? 발이 빨갛게 되죠. 빨갛게 되었다라는 게 그곳으로 피가 몰린 거예요. 그 피가 전체적인 우리 신체에서 발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이 머리의 피도 적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수면 모드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 피가 확 돌아서 막 땀을 뻘뻘 흘리게 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자기 직전의 운동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운동을 세게 하면 그거 자체가 혈액순환이 심하게 돼서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머리까지 피가 많이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발만, 무릎 아래 다리만 이렇게 따끈한 물에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한 2, 3분만 그렇게 따끈한 물에 족욕을 해도요, 이 머리 속에 있는 피가 발로 내려가면서 그거 자체가 혈액순환 효과가 있으면서 또 머리가 이제 수면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 발이 따뜻하니까 더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돼서 자기가 훨씬 쉬운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요. 이게 또 혈전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혈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메가3하고 레시틴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름 3종 세트에 들어가잖아요. 오메가3, 제가 알티지 오메가3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메가3 제 진약사몰에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오메가3 제가 여러 종류 해놨거든요. 요즘에는 식물성 오메가3도 제가 거기다가 해놨는데요. 동물성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메가3도 좋아요. 오메가3를 아이들이 먹으면 가장 좋은 두뇌 영양제가 되거든요.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꼭꼭 씹어서 이렇게 섭취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3 하루에 뭐 한 알이나 좀 이렇게 저희 식물성 오메가3를 어른들이 먹는다고 하면 제가 2알은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은 한 알 정도가 좋겠죠. 이런 오메가3, 그 다음에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레시틴도 제 진작사몰에 제가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 레시틴이 가장 건강하게 혈전을 녹여요. 그리고 레시틴이 기름독을 빼주거든요. 현대인들이 왜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느냐?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병원 약은 굉장히 그게 부작용이 심하고 저는 웬만하면 좀 고지혈증 약은 안 드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기름 3종 세트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식이요법 조금만 하면 정말 건강하게 고지혈증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조금만 하시면 돼요. 또 비타민C가 이런 그 기름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물론 보통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는 줄 아는데요. 그거는 약간 반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면요. 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산화라는 게 뭐냐면 쇠가 녹이 쓰는 것 같이 변질되는 거를 말해요.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잘 상하잖아요. 싱싱한 고등어는 구울 때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분 자반 고등어 구우면 냄새 심하게 나죠. 그게 기름이 산패된 냄새거든요.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기름도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하면 이게 산화가 돼요. 그 산화된 기름 때문에 혈관이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비타민 C가 피 속으로 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피 속에 자주 먹으면 항상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기름이 산화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정말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만 해도 혈관이 탄력이 있게 되고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피부가 뽀얘지고 주름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가지가지로 좋은 이게 정말 중요한 필수 물질인지 몰라요. 비타민 C는 또 싸거든요. 비타민 C는 제 알약 기준으로 열알에 550원밖에 하지 않아요. 분말로 생긴 것도요. 그것보다 싼 영양제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평생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되어 있는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싸게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고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수족냉증 피해갈 수 있죠. 혈관 건강 지킬 수 있죠. 여러분의 젊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훨씬 덜 피곤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관이 튼튼하면,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손발이 따뜻하고 이게 체온 유지가 잘 되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체온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체온을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겨울에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먹은 음식 그 에너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체온 유지를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손발이 차가우면 뭐 이 몸이 따뜻해도요. 우리 몸이 춥다라고 느껴요. 우리 신체가. 그래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온 근육이 경직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손발이 따뜻해야지 우리 몸이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 잉여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애쓰는 대신에 남는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쓸 수 있고 내 생명을 더 건강하게 탄력 있게 만드는 그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족냉증을 극복하는 것은 단지 뭐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내 손이 너무 차가워서 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너무 차서 추워서 힘들어 이런 거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젊음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수족냉증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좀 해보시고요. 몇 년째 지금 생강, 달인물, 뭐 계피, 홍삼 이런 거 먹어도 소용없다 그러면 그거부터 끊으시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